현장에 와 있습니다. 호박 나이트 클럽 쪽으로 쭉 오시면 호박 나이트 클럽으로 해서 보면 경기 약국이 보이고 경기 약국 옆에 신협이 있습니다. 평택 성동 신협 옆에 경기 약국이 있고 그 옆에 커피의 바나다를 오픈을 했습니다. 예전 모습과 틀리죠. 옛날에 모피 가게였는데 그 자리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커피의 바나다를 오픈을 한 거죠. 깔끔한 화이트로 컷 외관을 꾸몄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보고 한번 커피나 음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현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주방을 안 보여주는데 여러분에게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가 머신기를 통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머신기 기계를 보면은 시작하기를 누르면 베스트가 있고 커피 에스프레스가 있고 커피 라떼가 있고 라떼가 있고 티 베이스 에이드 등이 있죠. 베스트는 아메리카노 등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 헤이즐넛, 라떼 등이 있고 라떼 안젤라떼, 초코라떼가 있는데 라떼 메뉴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베스트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커피,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는 저렴하게 1,500원 받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2,000원, 그 다음에 핫 아메리카노, 설탕 시럽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헤이즐넛 들어가 있는 거 샷추가 2,300원, 그 다음에 샷추가, 그 다음에 설탕 샷추가, 헤이즐넛 샷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떼전은 카페라떼 샷추가,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카페 모카, 그 다음에 아이스가 있고 팥이 있고 팥이 있고 카라멜 마키아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일반 라떼는 초코라떼, 얼그레이 초코라떼, 얼그레이드 초코라떼 핫이랑 아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딸기 라떼가 있고 바나나 라떼가 있고 딸기 바나나 라떼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티베이스, 티베이스는 얼그레이드, 그 다음에 밀크티, 그 다음에 아이스 레몬티, 자몽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드가 있는데 에이드가 탄산이 좋아서 마시는데 제 입맛에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는 청포도 에이드를 즐겨 마십니다. 레모네이드, 복숭아 에이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문을 할 건데 저는 티베이스에서 밀크티 하나에서 이렇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고 결제를 누르시면 되죠. 결제를 누르시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카드를 제거하면은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결제를 하고 컵이 나오는데 컵이 나오면 컵을 꺼내서 음료가 나오는 머신기에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기계 위를 보시면 제조 완료라고 뜹니다. 제조 완료가 뜬 후 완료된 컵을 꺼내서 옆에 준비된 뚜껑과 빨대를 사용하면 됩니다.
커피 제조 완료 시간은 대략 30초 내외입니다. 그런데 카라멜 마키아토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에 주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 주방을 열어보면 내부를 한번 쭉 보시면은 커피 제조기 기계 장치가 있고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읍천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읍천리 매장의 크기가 30평 가까이 되죠. 저희가 읍천리를 오픈했는데 외부에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전체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내부 분위기를 시골 분위기로 연출했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주문합니다. 메뉴를 보면 매장에서 식사를 할 건지 포장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합니다. 포장을 누르면 신메뉴 커피류 시리즈 티 음료가 있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신메뉴가 와플, 피자, 파스타, 샐러드, 그 다음에 구황작물, 그 다음에 미숫가루,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커피류 등 음료는 특이한 게 위생적으로 캔에 나옵니다. 커피 아메리카노 3,500원 받고 있습니다. 라떼 4,000원이고 헤이즐넛, 그 다음에 헤이즐넛 라떼, 바닐라 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카페 모카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오스크를 누르면 펜 얼음으로 해서 이렇게 회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밭 시리즈. 대구 읍천리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딸기밭, 망고밭, 블루베리밭, 옥수수밭, 그 다음에 자두밭, 라떼 이런 식으로 해서 읍 고향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티는 레몬티, 유자티, 한라봉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음료는 이제 미숫가루, 그 다음에 읍천리 감주, 그 다음에 읍천리 달배, 토피넛 라떼, 그 다음에 팥빙수 라떼, 초코라떼, 녹차 라떼, 고구마 라떼, 밀크티, 국차 라떼, 복숭아티, 흑당 버블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수박 주스도 있습니다. 쑥라떼, 마라떼. 에이드 종류는 레몬, 자몽, 청포도 에이드, 자두 에이드, 그 다음에 레몬 유자, 패션블루, 레몬 에이드, 한라봉 에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무디는 냉마, 스무디 딸기, 스무디 망고, 스무디 녹차, 스무디. 그 다음에 과수원 시리즈는 토마토 이렇게 돼 있고, 샐러드는 여성분들, 주부들이 좋아하는 닭가슴 샐러드, 불고기 샐러드, 치킨 샐러드, 쉬림프 샐러드 파스타가 있습니다. 샌드위치는 불고기 샌드위치,
치킨 텐더 샌드위치, 게살 샌드위치, 게그마요 샌드위치, 닭가슴 샌드위치, 불닭 샌드위치, 쉬림프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스트. 저는 개인적으로 카야 토스트가 맛있습니다. 다양한 디저트 종류가 많이 있고 와플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와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크림 와플도 있고 사과 크림 와플, 누텔라 와플 이런 와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로는 딸기 요거트나 망고 요거트, 커피 콩빵, 슈크림 콩빵, 플레인 콩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기타 상품은 피크닉 세트, 미니 보냉팩, 보냉팩 등이 돼 있는 거죠. 다양한 메뉴와 보냉팩이 있기 때문에 더운 날에는 시원하게,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주방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읍천리 디저트 카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택 지제역에 읍천리가 오픈했으니까 가족끼리 오셔서 한번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아침 영업 전이기 때문에 조용한 겁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끊이지 않고 손님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상가 창업 도전하기로 해서 시리즈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상가 창업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앞으로 트렌드는 투자는 상가 창업이 트렌드라 생각을 해요. 창업을 안 하니까 우리가 창업을 해서 상권을 살려서 장사할 분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거죠. 그러면 장사하는 기간 동안 이익도 벌고 권리금도 받고 창업을 하다 보면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하고 2개월 정도는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높은 시기는 여름입니다. 사실 여름이 굉장히 매출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딱 적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무인 커피의 바나다에 대한 내용을 할 거라고 유튜브에 안내를 해드렸어요. 2개월, 3개월 전에 방송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시고, 읍천리라는 것도 창업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창업을 했어요. 영업 시작한 지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되는데 매출이 의외로 잘 나와요. 그래서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퇴직해서 집에서 쉬지 마시고, 젊은이들도 일 없다고 쉬지 마시고 저희랑 만나서 창업을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창업을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경제적인 지원도 해드릴 수도 있고, 내일이다 창업을 해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지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으로 오시면 저희가 연합해서 창업을 도와드릴게요. 커피 전문점도 저희가 창업을 했는데 돈을 얼마 안 들이고 창업을 했어요.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분이 이익금도 많이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읍천리도 마찬가지예요. 읍천리도 창업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융도 지원해드리고 저희가 돈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업하실 분들 저희한테 오시기 바랄게요. 목차는 이제 무인 커피숍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창업 전에 어떤 사진이고 창업에 어떤 사진인가, 그걸 보고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이 얼마 나오는가를 한번 보시고, 무인 커피숍 다음에 읍천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어떤 창업이 괜찮은지 살펴보고, 제가 추천하는 창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창업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꾸 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얘기하는 추천 창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 지제역 부동산에 오시면 제가 좋은 아이디어랑 창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창업할 때 어떤 게 주의해야 할 점인지 살펴보고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무인 커피숍 창업. 제가 창업한 현장이 호박 나이트클럽에 있는 경기약국 옆에 있는 무인 커피점입니다. 몇 달 전 제작진과 같이 현장에 가서 저희가 창업하는 건너편에 있는 25년 된 떡볶이를 먹었던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경기약국 옆자리에 저희가 커피점을 오픈을 했어요.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였죠.
임대가 1년 6개월 가량 안 나갔던 모피 가게였는데 상가가 안 나가서 비어있던 자리를 임대를 해서 건물을 새롭게 리뉴얼했어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여기 경기약국 약사님이랑 잘 협의해서 간판을 전체를 쓰고 입구에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오픈 예정일이 22년 12월 8일 오픈 예정이었죠. 여기에 오픈을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커피에 반하다 무인 커피점을 보면 저는 만감이 교차해요. 첫 번째는 겨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시기에 코로나, 금리가 오르고 소비도 안 되는 시기에 꼭 오픈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는 조그마한 디벨로퍼 뭔가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나이도 있지만 도전을 한번 해본 거예요. 돈도 많이 들이지 않고 했어요. 저희가 이걸 오픈하는데 대략 4천여만 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의외로 잘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앞 영상에서 저희가 시연한 동영상을 보여드렸죠. 저희가 그래서 여기 오픈을 했고 매장 안에 들어가서 머신 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봤어요. 키오스트로 카드를 넣어서 결제를 하고 머신 기계에서 커피가 나오고 어떻게 시행하는지 살펴봤죠. 커피는 아메리카노와 라테, 티, 에이드 이런 게 있었죠. 며칠 전에 에이드가 맛이 여의치 않아서 커피에 반하다 본사 측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탄산을 조절했는데 맛이 생각보다 더 좋아졌어요. 라떼도 우유가 차다 보니까 뜨겁지가 않았는데 더 뜨겁게 저희가 조절을 해놨어요. 작은 거라도 어떻게 해야 더 맛이 좋을지 생각하고 연구해서 기대했던 것 보다 맛이 좋아지면 보람도 있고 시간도 잘 가고 재미도 있어요. 커피에 반하다 무인 커피점을 오픈함으로 인해서 두 사람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을 받고 또 급여도 받고 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매출은 지금은 겨울인데 한 14만 원 정도 나와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나오고 이익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백만 원의 이익이 생겨요. 근데 여름이 되면은 곱하기 2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많이 드시는 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30만 원이면 한 달에 30일이면 한 900만 원의 매출이 생기겠죠. 그런데 월세 가격이 70만 원밖에 안 나가요. 근데 커피는 식자재 비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전기료 외에는 나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오는 시스템이죠. 여러분도 무인 커피숍을 창업하고 싶은 분은 무인 커피숍을 도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추천하는 창업 중 여기 매장은 로봇 시스템으로 하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하려고 했는데 로봇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머신으로 했는데 머신기가 할부가 돼요. 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무인 커피숍 창업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읍천리 창업이에요. 읍천리 위치는 세교중학교 인근 사거리 코너에 상가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 위치가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파트도 입주 안 하고 허허 벌판이라 장사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읍천리 본사도 왔다 가셨는데 읍천리 프랜차이즈가 생소하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는데 제가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무조건 된다. 근데 제 생각이 맞았어요. 의외로 하루 매출이 토요일에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하루 매출이 1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본사도 깜짝 놀라고 여기 저희랑 연합해서 하는 팀들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루에 커피 전문점이 이런 샐러드가 100만 원이 넘느냐. 근처에 제일 잘하는 커피숍도 하루 매출 100만 원 못 내거든요. 대략 70에서 80만 원밖에 매출이 안 오르고 평균 60만 원,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읍천리의 매출이 3배까지 올랐으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읍천리 현장, 공사했던 현장을 제가 찍은 거예요. 한창 공사할 때 일했던 현장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희 부동산 옆에 오픈을 했는데
커피가 깔끔하게 캔으로 나와요. 입구를 딱 봉해서 캔으로 나오니까 커피나 음료를 마시기에도 깔끔하고 굉장히 위생적이죠. 그리고 사진에 있는 샐러드는 디저트 다이어트 샐러드예요. 굉장히 다양한 야채들, 영양가를 고려했기 때문에 먹으면 영양가도 있고 건강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버거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메뉴를 이런 식으로 커피의 입구를 깔끔하게 봉해서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참고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출이 잘 나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천하는 창업을 세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이런 걸 창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도 강남 갔다 와서 내용을 정리했는데 추천하는 업종이 뭐가 있냐면 달강정과 호프, 그리고 로보커피 세 가지를 하려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디에 창업을 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부동산 사무실로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돈 없다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일단 오세요. 창업하려는 의욕만 강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연합해서 창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달강정이에요. 제가 이 달강정 때문에 통복시장 가서 달강정을 매일 먹었어요. 통복시장에 가면 달강정이 줄 서서 먹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평택 달강정이 있고 한 세 군데가 있는데 매일 가서 계속 먹었어요. 근데 거기는 사모님을 만났는데 기술 전수를 안 해줘요. 그래서 체인점을 찾다 보니까 이 가마로 달강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마로 달강정 체인 본부를 내일 만나요. 만나서 저희가 달강정 체인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상가 자리도 저희가 지은 건물에 달강정 창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달강정 하나가 만년 달강정이 대전 쪽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까지 내려가서 가게약금도 100만 원을 걸었어요. 그래서 만년 달강정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달강정 체인 중 만년이랑 가마로 달강정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구도로 통닭이에요. 구도로 통닭이 안성에 안성공도점이 있는데 인테리어도 잘 돼 있어요. 고덕에도 있더라고요. 고덕에 갔는데 여기 컨셉은 호프, 여기 크라운 호프라고 있는데 월 매출이 1억이 넘는데요. 1억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하루 매출 300 이상 되는 거예요. 분위기는 호프 분위기에 통닭 분위기에다가 메뉴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게 괜찮은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오픈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다음 유튜브는 제가 창업하는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려요. 어떻게 기도와 격려를 해주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은 평택 지제역의 달강정이랑 구도로 통달기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보커피예요. 로봇이 커피를 하는 건데 이것도 창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로봇이 커피를 할 수 있는 것을 평택 지제역에 로봇 커피점을 하려고 해요. 창업하려는 세 가지 달강정, 구두로 통닭, 로봇 커피 세 가지를 하면 장사가 잘 되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업 시 주의사항을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사업 정보 확인 전 체크리스트는 돈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의 자본금을 들이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업종,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이 좋아요.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 내가 옷 입는 걸 좋아한다 의류, 운동을 좋아한다 스포츠, 내가 맛에 대한 게 있다 그러면 맛집,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업 방향과 내가 원하는 업종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뭐냐면은 돈도 돈이지만 인력이 중요해요. 평택 지제역 쪽은 신도시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금과 인력이다. 그 다음에 아이템이죠. 업종은 프랜차이즈점을 저는 추천하는데 프랜차이즈 창업 시 주의사항은 5가지로 분류했는데 본사와의 수입 분배, 그 다음에 직영점이 얼마나 운영하는 곳인가,
가맹점 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가맹점이 힘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본사의 재정 상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품은 다양하지 않고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업체가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주의해서 주업종이 확실한 게 좋아요. 달강정은 달강정만 있고, 예를 들어 커피는 커피만, 예를 들어 칼국수는 칼국수만, 고기는 고기만, 이런 단품이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 결론은 7가지를 준비했는데 지제역 인근의 우수 체인점을 선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AI 기계와 로보타가 중요해요. 그래서 키오스크라든지 식탁에서 바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 식자재도 자동으로 주문하는 시스템, 이런 체인점이 되는 게 중요하고 또 내 자신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키오스트를 꼭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2개 이상 놓기를 추천드려요. 키오스트 가격 얼마 안 하고 한국 사람들 기다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세 사람이 왔는데 키오스트가 하나라 주문하려는데 앞에 사람 주문 끝나기 기다렸다 주문하려면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키오스트를 1개 내지 2개를 놓는 게 좋다. 그러면 주문이 바로 주방으로 가는 거예요. 키오스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메모를 해야 하잖아요. 메모를 하면 주방으로 가서 포스를 내가 직접 입력을 하면서 잊어버려요. 키오스트로 소비자가 직접 주문하면 잊어버릴 일이 없죠. 그리고 요즘에는 식당 테이블에서 바로 주문하는 식당이 많아지고 있어요. 테이블에서 주문하면은 바로 몇 번 홀인지 나오잖아요. 홀 번호가 바로 확인이 되어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주방에 바로 가서 5번 테이블에서 뭘 주문했다. 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홀 서빙이 쉬워지죠. 그래서 저는 키오스트와 더불어 식탁에서 주문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가능하면 테이블에서 주문하고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게 좋아요. 며칠 전에 중국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홀에 직원이 1명이 있어요. 손님이 테이블에 앉아서 짜장면과 짬뽕을 주문하고 직접 결제를 해요. 그래야 주문이 돼요. 그러니까는 완전 전자 시스템이죠. 그러면은 주방에서 5번 테이블에 짜장면과 짬뽕이 나와요. 그럼 그대로 5번 테이블에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식당들은 어떻게 하냐? 적죠. 입력하죠. 주방에 가죠. 주방에서 몇 번 테이블이니까 봐야죠. 가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AI로 주문하는 것을 기계화를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딜리버리 배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배달이 되는 업종으로 해야지 코로나라든지 경기가 어려울 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업종을 선택할 때 될 수 있으면 배달이 되는 업종, 그리고 기계화가 되는 것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구나 주방. 주방에 누구나 가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할머니나 초등학생도 손쉽게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건 뭐냐? 원팩이에요. 요즘에 떡볶이다. 그러면 원팩으로 나와서 봉다리 뜯고 냄비에 뜨끈뜨끈하게 데워서 접시에 담아 나오는 간편한 조리 방식도 있어요. 이렇게 원팩 시스템이 되는 프랜차이즈점이나 업종이 중요한 거예요. 원팩 시스템, 기계화 AI, 배달, 누구나 주방 3가지가 되는 것을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네 번째로는 신규 개발지가 핵심이에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중국집을 한다. 평택을 예를 들어서 비전동에서 중국집을 하게 되면은 맛과 서비스에 신경 써야 되고 위치에 신경을 써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 비전동에 중국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제 신도시나 고덕 신도시나 이런 데 보면은 중국집이 별로 없어요. 특히 지제역에는 중국집이 안 보여요. 눈에 띄면 우선은 무조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조건 지제 신도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 택지 개발지가 핵심인 거예요. 장사를 어디서 해야 되냐? 신규 택지 개발에서 빨리 선점해서 하면은 무조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가시성이 있고 접근이 양호한 사거리 코너,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아파트 정문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프랜차이즈점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좀 쓰시고 로열티를 주세요. 그러면 주방의 모든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프랜차이즈 할 때는 누가 해야 되냐?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전문가가 어디냐? 평택 지제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평택 지제역의 전문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여러분들 창업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상가 창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전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번 지나가시다가 평택 통복시장에 가시면 커피의 바나다에 들려서 커피 맛을 보세요. 커피 한 잔 가격 1,500원 합니다. 커피 금액이 1,500원이 기본이니까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읍천리에도 오셔서 다이어트 음식이랑 커피를 드셔서 이런 창업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희가 2개월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창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창업 명언. 기회란 포착되어 활용하기 전에는 기회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입니다.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